영어 회화, 영어 스피킹 잘하는 5가지 방법. 이 글은 1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영어 말하기를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잘하는지에 대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EBS, SBS, MBC 라디오 영어 강사인 김재민 강사의 영어 스피킹에 관한 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편안하게 듣고 함께 읽어보면서 영어 말하기 공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영어를 말하려면 많이 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사실 막연하게 들리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작정 덤벼들기 애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학의 4대 요소 중 제일 첫 번째가 듣기라고들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듣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보는 것으로 이를 저질러 보자. 영어 듣기를 위한 제일 첫 단계는 단어, 구, 절이 순서로 듣기 연습을 시도하는 것이다. 보통 단어는 강세에 유의하며 연습하고 구는 여는 법칙 등 발음 현상을 이해하며 절은 의미를 파악하는지 연습하게 된다. 반드시 순서를 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초보자라면 아마도 단어부터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초보자라도 단어부터 끝장을 본 다음에 구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계획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골고루 섭취하다 보면 단어보다는 구와 절을 중심으로 공부 계획이나 공부 시간이 이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절을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듣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장을 들을 준비가 끝났을 뿐이다. 그 다음 신경을 써볼 부분은 지문의 길이와 종류다. 즉 지문의 길이에 따라 그리고 어떤 내용을 듣는가에 따라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듣기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어휘력의 보충과 함께 기본적인 지식을 확대한다는 기분으로 공부하면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듣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의 발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많이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음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듣기에 쏟았던 시간이 자연스럽게 말하기로 연결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들은 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보는 연습은 필수다. 여기서 잠깐 영어 듣기 집중 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단계, 책을 덮고 오디오 파일을 들어라.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는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오디오 파일이 있는 어학 교재를 사면 책은 일단 덮어두라는 것이다. 눈으로 보면 너무나 쉬운 영어도 귀로만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 문장을 처음 들을 때 책이 방해가 되거나 문장이 쉬워 보여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도 생기게 된다. 먼저 책을 덮고 집중해서 오디오 파일을 들어보자. 처음에는 답답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눈에만 익숙한 죽은 영어에서 벗어나 귀에 익숙한 영어를 익히게 된다. 2단계, 들은 문장을 따라 말하라. 듣기와 말하기를 하나로 묶어 공부하는 것이다.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직접 소리내어 말해봄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영어로 말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특히 생활 영어를 듣기와 연결해서 훈련하면 무척 쉽다. 직접 소리내어 따라하기를 계속하면 발음도 좋아지고 영어의 특징인 리듬을 타게 되고 어느 단어를 힘주어 읽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익혀놓은 문장은 다음 어느 상황에서 듣게 되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다. 2.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지자. 문법을 중심으로 영어를 공부하던 시절에도 어순에 대한 이야기는 꽤 많았다. 그러나 진지하게 영어의 어순을 고민하게 된 것은 영어로 제대로 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깊어지면서라고 할 수 있다. 문법 위주의 공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 보니 쉽사리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벽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문법에 얽매여 입을 아예 떼지 못하는 습관부터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남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모국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처음은 어려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서 무조건 학원에 몇 달 다니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단기 속성으로 요령을 익힐 방법은 없는지 기웃거리다가 시간을 소비한 사람들이 더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변명을 많이 한다. 언제나 영어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회화책을 집어들자. 이미 여러 번 읽어서 이제는 외우다시피 한 책이라도 방법은 있다. 바로 한글 해석 부분만을 가지고 거꾸로 영어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 한글에서 영어로 소리를 내어 읽어보는 것이다. 하나 둘씩 소리 내어 영어로 읽을 수 있다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스피킹은 점점 쉬워질 것이다. 또 거리에서,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연습도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실력으로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 만들어내지 못한 문장이라면 메모를 해두었다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질문하거나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3. 영어의 기본 구문을 익히자. 기본 구문이니 패턴이니 스타일이니 다양하게 불리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것이다. 즉 영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모양을 갖춘 구문을 많이 알자는 것이다. 영어 문장의 절반은 기본 구문이라고 한다. 기본 구문만 익혀도 일상회화, 영어 강의는 물론 TV 드라마도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be going to나 be used to와 같은 구문들은 중학교쯤에 배웠다는 생각 때문인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 때나 영어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비록 초보자들인 경우이지만 이런 쉬운 구문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사실 영어로 일상생활의 일들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구문들은 아주 쉬운 구문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공부를 더 해나가면서 더 많은 구문들을 하나 둘씩 쌓아 올리는 것인데 한번 배우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말고 아는 것도 다시 사용해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4. 영어 어휘력은 자산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도의 실력이면 어휘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수능 시험 등에서 나오는 지문을 해결할 정도의 어휘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어휘력은 높은 편이 아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영어 원서로 읽는 것이 유행일 정도인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어휘력은 끊임없이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 즉 자신에게 엄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을 일은 아니다.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 학교나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는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생활 영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루를 사는데 지장이 없는 영어 실력인가? 그 정도라면 이민을 가서도 유학을 가서도 여행을 가서도 문제가 없는 걸까? 영어권 바이어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정도의 영어 수준인가?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필요 정도가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은 자산이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서도 외국인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정말 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목표치가 있다면 그에 맞는 어휘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영어가 어느 정도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한다. 일단 회사에서 필요한 점수라고 하니까 점수부터 따느라 급급하다.
착실하게 준비한 사람은 시험 성적을 따면서도 이미 자신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어를 하자. 영어권에 살면서 한국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 사람이 알아듣고 같은 목적의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흔히 말하는 콩글리시를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영어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영어권 사람은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다면 내가 하는 영어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어휘를 많이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표현들을 인용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통 영어권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언어적 차이를 비교해서 알아보고 자신을 끊임없이 고치며 옳은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를 배우는 것이다. 직접 체험을 할 수 없다 해도 간접 체험만큼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빛을 발하는 인터넷 시대가 아닌가. 영어로 일글거리를 많이 찾다 보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 또는 옳은 영어에 대한 답도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1. 영어를 말하려면 많이 들어라. 2.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지자. 3. 영어의 기본 구문을 익히자. 4. 영어 어휘력은 자산이다. 5.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어를 하자. 이상으로 영어 말하기 학습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자주 읽어보고 꼭 실천하기를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양한 영어 회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